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지자체들이 해양 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정부 부처의 반대가 변수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올해 초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주요 업무 계획 중 하나는 해양 레저 관광 산업 활성화였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입니다. 해수부는 특히 남해안을 국제적인 해양 레저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리나 시설, 크루즈 등과 연계시켜 동부가 대표 해양 레저 관광 벨트로. 하지만 해양 관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아 단편적인 정책들이 주를 이룹니다. 수조 원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가운데 해양 관광 분야에 지원된 금액도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여야 국회의원들이 해양 레저관광 진흥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고 최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수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자체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관광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제정에 부정적입니다. 업무적으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관광 분야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문체부 관광진흥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관광산업 전체에 대해서 유익하고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그래요. 반대할 명분이 없는데 아마 해결문이고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지역 정치권은 해양 레저 관광진흥법이 제정되면 해양 관광공사를 설립해 여수에 유치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제28회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오늘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막을 올린 가운데 여수시가 대표단을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김종기 부시장 등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탄소 중립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등에 참석하고 COP33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행사 이틀째인 내일은 전라남도와 함께 연안 생태계의 특성과 탄소 중립을 주제로 국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드론 산업 육성의 기폭제가 될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 조성 공사를 다음 달 착공합니다. 고흥군은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흥읍 항공센터 인근 13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9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드론 연구와 제조 등 4개 업종 25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전국 첫 드론 특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이번 농공단지가 준공되면 1,500명의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 효과는 물론 453억여 원의 지역 주민 소득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고수온 피해를 겪었던 육상 양식 어가들이 겨울을 앞두고 저수온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겨울 난방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올해 50%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여름 고수온으로 광어 48만 마리가 폐사했던 전남 완도군. 전국 육상 광어 양식의 40%를 차지하는 완도 지역 양식 어가들은 겨울을 앞두고 저수온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광어 양식의 적정 수온은 섭씨 18도에서 24도. 수온 조절과 수질 정화를 위해 24시간 가동하는 양수 펌프가 필수적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전기 비중이 전력량의 70%에 달합니다. 그러나 한전이 적자 누적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양식장의 전기요금이 최근 1년 새 53%나 올랐습니다. 한 개 어가당 연간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저수온 예방을 위해 전기 사용량이 최대치가 되는 다음 달부터는 광어 양식장 운영에 최대 위기인 셈입니다. 저희 보일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가온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단점이 전기세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단점이고요. 최근 완도를 방문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광어 양식장을 찾아 저수온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저수온 피해에 대비를 요청하는 한편 전기요금 인상 대책으로 에너지 효율화 장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 히트펌프라든지 인버터 등 그 에너지 사용 절감 설비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양식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민들은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 전기료와 면세유 인상분 지원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종묘와 농작물 재배, 수산 양식 등 특정 분기에 전기요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것을 특례 할인 등으로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남의 육상양식장은 200여 곳, 겨울의 시작과 함께 바다 수온이 크게 하강하면서 어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네, 순천시의 신청사 건립 공사가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짓고 연내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청사를 지은 지 54년 만에 새 청사 공사를 시작하는 건데요. 오늘 2025년 말 신청사가 들어서면 친화형 순천시 청사 시대를 열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9년 준공된 순천시청사. 구조안전 시에서 D등급으로 안전에 크게 취약할 뿐 아니라 부서가 8개 외청으로 분산돼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노후화로 재정 부담도 큰 건축물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7년 기존 청사를 대체할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하고 현 시청사 인근의 2만 6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최종 입지까지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7년여의 기간이 흘렀고 시는 조만간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신청사 건립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에 그 신청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20년도에 그 입지선정위원회하고 입지를 선정하고 지금 행정 절차가 아직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지고 계약에 임박이 된 상황입니다. 순천시 신청사는 옥상 정원을 포함한 곳곳에 공원들이 조성되면서 생태 도시의 이미지와 맞는 자연 친화적 디자인으로 건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은 2,165억 원이 투입됩니다. 1940억이 지금 예산 확보돼 있고 2024년 이후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50억을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이자 수입이 한 75억으로 예산이었고 토탈 2,165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2025년 말이면 신청사 시대를 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시는 신청사 건립을 마치는 대로 현재 청사 부지를 원도심의 시민생활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순천시의 오랜 수건 사업인 신청사 건립 사업, 편의성, 안전성, 경제성을 두루 갖춘 환경 친화형 순천시 신청사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허석 전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300만 원의 벌금형을 감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허 전 시장은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일한 신문사 관계자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에만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합니다. 여수시의회 최정필 의원이 여수 세계 박람회장 개발과 관련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해양정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람회장 개발 마스터 플랜에 여수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민자 유치에 대한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여수시는 사실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밀로 손수 만든 국수를 1,000원에 파는 천원국시집이 인기입니다.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얻고 시민들은 저렴한 값에 식사를 할 수 있어 착한 식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 준비가 한창인 천원국시 양동점. 먹음직스러운 김치를 먹기 좋게 썰고 국수를 삶으며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하나 둘 가게를 찾은 손님들은 김치를 말아 먹기도 하고 그릇째 들고 국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아따 막 좋네. 천원국시 양동점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광주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양동시장을 이용한 손님에게는 1,000원, 일반인에게는 3,000원을 받습니다. 오전 11시부터 3시간만 국수를 한정 판매하는데
광주에서 생산된 우리밀을 국수 재료로 사용합니다. 하루 100그릇 한정으로 판매하는 국수는 2시간여 만에 모두 마감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달콤하면서 시큼하면서 약간 우리 옛날에 먹는 맛,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먹는 그 음식 맛, 어머님들이 이렇게 해준 맛. 양동점이 인기를 끌자 광주 서구에는 화정점과 풍암점이 더 생겼고 쌍촌동엔 4, 5점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화정점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물론 장애인과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1,000원의 국수를 제공합니다. 싸고 따뜻하고 마음이 좀 진짜 세상이 좀 많이 좋아졌다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2억 3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천원 국시 식당에선 70대 안팎의 어르신 4, 5명이 일주일에 사흘 정도 시간제로 일하고 35만 원가량을 받습니다. 이 천원국수는 보편적으로 나이만 해당이 되면 1,000원으로 드실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를 좀 실천하고자 해서 어르신들의 손맛을 곁들인 국수 한 그릇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더불어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순천농협이 미래 농업을 선도해 나갈 청년 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청년 이사제를 도입합니다. 순천농협은 오늘 3차 임시 대의원회를 열고 만 46세 미만의 청년 조합원에게 비상임이사 1명을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최남휴 순천농협 조합장은 정관 개정 내용이 다음 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최종 인가 승인을 받게 되면 전국 최초로 청년 이사제를 시행하게 되는 단위 농협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 MBC와 국제 라이온스 협회 전남 동부지구가 공동 주최한 2023 청소년 봉사상 시상식이 오늘 여수 MBC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청소년 봉사상은 학교 안팎에서 환경운동, 봉사활동을 펼친 순천 강남여자고등학교 한혜린 학생과 동광양중학교 빵보드레 봉사단 등 개인 4명, 단체 4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청소년 봉사상은 자기 희생과 봉사로 나눔과 효행을 실천하는 지역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 올해로 13년째 맡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올해 3분기 전국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지역별로는 전남이 0.96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나타낸 지표로 전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9명 줄었습니다. 순천시 시민인문학 프로그램인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의 올해 마지막 강연이 다음 달 7일 시립연양도서관 극장에서 열립니다. 강연자는 장편소설 가녀장의 시대를 쓴 이슬아 작가로 글쓰기는 어떻게 삶을 바꿀까란 주제로 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여수 롯데케미칼 등 롯데화학 계열사가 6년째 김장 나눔으로 이웃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린 행사에서는 김장김치 1,200상자를 만들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950가구에 골고루 전달됐습니다. 오늘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도 아침엔 영하권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이 6도에 그쳤고요. 바람까지 가세하면서 체감 추위는 더 컸습니다. 주말인 모레까지 아침엔 영하권 추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오늘보다 2도가량 오른 8도로 전망됩니다. 12월의 첫날인 내일 오전까지 흐리겠고요. 순천 지역에는 약한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 1도, 고흥 0도, 순천, 광양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순천 7도, 광양, 고흥 8도로 오늘보다는 덜 춥겠습니다. 해상에는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2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차츰 기온이 올라 영상권 기온 되찾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큰 추위 없겠고요. 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올라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검찰이 고흥에서 돈 내기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의 1심 선고에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 1부는 오늘 살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의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단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휘발유를 뿌려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화상 원인을 가장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남성은 지난해 11월 고흥군 녹동읍의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윷놀이를 하던 한 남성에게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를 켜 살해했으며 1심 선고에 같이 항소했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들이 내년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해외 연수비와 공용 차량 구입비, 마을 회관 정비 비용 등 5건에 대해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습니다.